해성그룹을 뒤흔든 충격적인 파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황진구와 윤세영의 약혼 파기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배신과 거짓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파혼 사건은 해성그룹의 후계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회사 내에서 모범적인 커플로 손꼽혔던 두 사람의 이야기, 그 시작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파혼 선언은 예상외로 황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윤세영, 우리 그만 파혼하자. 도저히 너랑 결혼 못하겠어. 이유는 네가 더 잘 알겠지? 갑작스러운 이 선언에 윤세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구씨,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해. 우리 신혼집도 다 구해놨고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되는데 결혼식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이제 와서 나 파혼녀 만들겠다는 거야?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윤세영의 다음 발언이었는데요. 남자한테 먼저 차였다고 하면 사람들 다 내 잘못이라고 수군거릴 텐데 꼭 이래야겠어?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오직 자신의 평판만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뻔뻔한 태도에 황진구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내가 바람난 약혼녀 평판까지 신경 써주어야 하는 거야? 어차피 근무처도 옮겼으니까 너도 그 정도는 감내해. 네 잘못으로 파혼하는 거 맞잖아. 사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윤세영은 미국 시절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구지석이 회사에 새로 부임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황진구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이면에서는 구지석과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구지석을 자신의 신혼집 바로 옆으로 이사오게 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황진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식어버렸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윤세영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진구씨,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진구씨가 뭘 듣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나 구지석이랑 일 이야기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지 아무 사이도 아니야. 한 번도 진구씨한테 거짓말한 적 없었어.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황진구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세영, 참 뻔뻔하네. 이 순간까지 거짓말이라니. 너 미국에서 구지석이랑 사귀었던 사이더라. 전 남자친구를 신혼 옆집에 들릴 생각을 하다니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이 과정에서 윤세영의 또 다른 민낯도 드러났는데요. 그동안 황진구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 도우미로 부려먹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베푸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사실이었죠. 왜 우리 엄마 도우미로 부려먹었니? 엄마가 은혜 갚겠다고 일하겠다고 했어도 너희 어머니가 거절하셨어야지. 그 빨간 장갑 내가 우리 엄마 거냐고 물어봤을 때 너 뭐랬어? 똑같은 제품이 너무 많다고? 황진구는 이어서 더 큰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넌 그냥 우리 엄마도 나도 너희 집 머슴으로만 봤던 거야. 부려먹기 좋은 몸종. 돈이나 몇 푼 쥐어주면 조용할 줄 알았지? 이 과정에서 해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던 윤세영의 야망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윤세영은 오히려 황진구를 향해 역공을 시작했는데요. 황진구, 네 속셈을 이제 알겠네. 너 구하나한테 흔들렸지? 구하나가 윤유진이라니까 지금 그거 믿고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언급된 구하나는 최근 해성그룹을 뒤흔든 또 다른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알고 보니 신여진 회장의 잃어버린 딸 윤유진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세영은 자신의 불륜 문제를 덮기 위해 황진구와 구하나의 관계를 의심하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너도 마음으로는 바람핀 거나 다름없어. 네가 먼저 바람핀 거라고. 그러면서 어디 나 때문에 파혼하는 척이야.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러한 윤세영의 발언은 오히려 자신의 이중성만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황진구는 그래 윤세영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떴는데요.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고 이는 해성그룹 내부의 더 큰 권력 다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파혼 소식이 전해지자 혜성그룹 내부는 더욱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황진구의 어머니 신방울의 반응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파혼 소식을 접한 신방울은 아들을 거세게 질책했는데요. 진구야, 너 정말 세영이한테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 너 정말 세영이 말대로 구하나 씨랑 바람이라도 난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이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놈 시키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해? 빨리 세영이한테 다시 가서 싹싹 빌어. 하지만 뜻밖에도 평소 어머니 앞에서 언성 한번 높이지 않던 황진구가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랑 구하나 씨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이 말 한마디에 신방울은 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맞네, 맞아. 너 정말 그 아가씨 좋아하는 거야? 하지만 곧 윤세영이 퍼뜨린 소문들이 떠올랐는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세영이 말로는 아주 질이 나쁘다던데 도둑질에 어디 여자 있는 상사한테 꼬리를 쳐. 그동안 회사에서는 구하나에 대한 온갖 악성 소문이 돌았는데요. 안 그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전 남자친구가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까지 쳤었다며. 어떻게 세영이를 버리고 그런 여자를 만나. 결국 신방울은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빌어야지. 하지만 이때 황진구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엄마, 제발 좀. 그 집에 다신 가지 마세요. 저 엄마가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이어지는 황진구의 폭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한테 진 빚은 내가 다 갚았어요. 회장님, 이제 따님도 찾으셨으니까 엄마가 부채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윤세영이 퍼뜨린 구하나에 대한 모든 소문이 거짓이었음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구하나 씨 그런 여자 아니에요. 세영이가 그랬어요? 세영이가 했던 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도둑질도 세영이 자작극이었고 저희 파혼한 거 윤세영이 바람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말을 들은 신방울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세영이가 바람을 피웠다니? 이어지는 황진구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번에 회사의 새로운 본부장. 세영이 미국 시절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였대요. 그 남자 돌아오니까 다시 불이 붙었는지 신혼집에서도 붙어먹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것까지 참았어야 해요? 이 진실을 접한 신방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 진구야. 이 결혼 잘 깼다 이럴 게 아니지. 엄마가 그 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겠어. 더러운 것들 어디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펴. 특히 자신이 그동안 가정부로 일하면서 느꼈던 부채감이 실은 불필요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는데요. 우리 모자가 빚진 건 회장님이지 그 모녀가 아닌데 말이야. 이어서 황진구는 그동안 자신이 구하나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니, 나는 세영이가 거짓말하는 줄도 아니고 구하나 씨한테 얼마나 쌀쌀맞게 대했는데 얼마나 황당했을까. 세영이 모녀 이간질 때문에 별 수모를 다 겪었겠네. 더구나 구하나가 실은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이 모두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제가 구하나 씨 지켜줘야죠. 그 사람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상처 많은 사람인데 더는 상처 입으면 안 되죠. 윤세영이랑 파혼도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억지로 거리둘 필요도 없어요. 이런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신방울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요. 진구야, 너 정말 구하나 씨를 마음에 둔 거야? 라는 물음에 황진구는 드디어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 엄마 세영이랑 파혼하고서야 알았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요. 이 고백을 들은 신방울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럼 엄마도 도와줄게. 하지만 황진구는 어머니의 도움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엄마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잘해야죠. 그러자 신방울은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는데요. 아니야, 엄마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
넌 싫겠지만 엄마가 당분간은 계속 그 집에서 일을 좀 해야겠다. 그 집 모녀들이 수상해 여태까지는 사돈될 집안이고 진군이 약혼자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다만. 그리고는 충격적인 증거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봐라 진구야. 이에 황진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엄마 이건 부적 아니에요? 그러자 신방울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엄마가 무당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부적 아무리 봐도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 이어서 부적이 발견된 장소를 밝혔는데요. 이거 회장님 침대 밑에서 나온 거야. 회장님한테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라고는 그 모녀 빼고는 나 하나뿐인데 내가 아니면 회장님 침대 밑에 누가 이런 걸 붙여놨겠니? 최명지뿐이지. 앞에서는 회장님 비위 맞추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무서운 짓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소름이 돋아서 원. 이에 황진구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회장님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 부적은 제가 조용히 알아볼게요. 그러자 신방울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는데요. 네가 아무리 구하나 씨를 지켜준다고 해도 밖에서 뿐이지. 집에 있을 때는 도와줄 수가 없잖아. 아무리 봐도 그 집안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엄마 보기엔. 회장님 따님 돌아오셨다는데 환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어서 신방울은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시할 땐 감시하더라도 일단 받은 것부터 갚아줘야겠다. 우리 아들 놔두고 바람 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 이제 우리 사돈댁도 아닌데 참을 필요가 뭐 있겠어. 그간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아주 요절을 내줘야지.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는 가운데 신방울은 더 이상 이 사실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신여진 회장을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진구 엄마 진구랑 세영이 약혼 깨진 이야기는 들었어.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자고 한 거야? 라는 신여진의 물음에 신방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윤세영이랑 최명지 모녀 조심하세요. 세영이가 바람난 게 구지석이에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구지석의 의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닌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다는 점인데요. 그 본부장이 오자마자 해성투어 망하게 했다면서요. 두 사람이 손잡고서 무슨 짓을 벌이려고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이어서 최명지의 수상한 행적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장님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가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외부인을 몰래 들여오는가 하면 회장님의 방까지 침입하여 수상한 흔적을 남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방은 제가 매일 청소하는데 금고 밑에 무슨 이상한 가루들도 떨어져 있다는 신방울의 증언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했는데요. 이런 폭로를 들은 신여진은 깊은 한숨과 함께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진구 엄마? 이에 신방울은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진구한테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저 자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계속 이 집에 붙어서 그것들 감시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동안 구하나를 향한 온갖 악성 소문의 배후에 윤세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구하나 씨가 여태까지 도둑질이나 하고 약혼녀 있는 남자한테 꼴이나 치는 불효시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세영이 거짓말이었더라고요. 특히 구하나를 향한 폭력이 단순한 험담이 실제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최명지만 구하나 씨를 때린 게 아니고 회장님 없는 데에서 세영이가 구하나 씨를 계속 때리고 괴롭혀왔나 봐요. 이런 충격적인 진실들이 쏟아지자 신여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더구나 윤세영이 자신의 딸 유진이가 돌아온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회장님 앞에서는 유진이 돌아왔다고 반겨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또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 말을 들은 신여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진구 엄마? 내 앞에서 그렇게 가식을 떨더라니. 감히 내 딸을 괴롭혀.
특히 윤세영의 숨겨진 야망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유진이가 없었으면 진구랑 결혼해서 회사를 물려받을 줄 알았겠지. 최명지 모녀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내 화근이 될 거야. 구지석이랑 손까지 잡았다니.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명지가 신여진의 침실에 불길한 부적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회장님 그리고 진구가 확실해질 때까지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회장님 침대 밑에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청소하다 발견했는데 최명지 짓인 게 분명해요. 이에 신여진은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부적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황진구가 직접 조사에 나섰는데요. 최명지가 다니는 무당집을 찾아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회장님 그 부적은 귀신을 쫓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계속 꿈에 따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나 봐요. 이 말은 곧 유진이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었는데요. 믿고 싶지 않지만 역시 유진이 죽음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분명해. 우리 유진이가 죽은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럼 내가 구하나 씨로 가짜 딸 연극을 하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뜻밖의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황진구와 구하나의 관계였는데요. 진구야 그리고 네 어머니 말로는 구하나 씨랑 둘이 뭐가 있다던데. 두 사람 정말 좋아하기라도 하는 거야? 나야 진구 네가 구하나 씨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너무 환영이지. 특히 은총이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황진구의 마음에 신여진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혜성그룹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도 신데렐라 게임의 숨겨진 이야기는 계속될 예정인데요. 특히 부적의 진실과 함께 밝혀질 유진이의 죽음에 관한 미스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윤세영과 최명지 모녀의 숨겨진 야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혜성그룹의 향방을 결정할 이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리뷰어 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